안녕하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아육톡입니다. 우리 유아기 후반의 아이들은 한글을 떼고 안 떼고가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그런데 한글 다 뗐다고 해서 또 끝이 아니죠. 그 다음부터는 또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그 전에는 어휘를 귀로만 익혔다면 이제는 눈으로 보고 읽으면서 정말 많은 어휘를 익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연구자들이 유아기 어휘력 발달이 이후 문해력 발달이랑 학업 성취도에도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유아기 후반, 초등 저학년 아이들까지도 어휘력 발달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말놀이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한글 떼고 나면 사실 말놀이도 아이들이 훨씬 더 재미있게 충분하게 즐길 수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말놀이는 끝말잇기입니다. 끝말잇기는 정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클래식한 놀이이죠. 예를 들어서 음악, 악기, 기름 하면 또 이럴 때는 두음 법칙이라고 해서 리을자가 들어가거나 니은자가 들어가는 게 앞에 시작할 때는 이은자로 시작하면 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려주면 그러면은 음으로 시작하는 낱말을 찾아보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박, 박수, 수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녀도 여로 시작하는 낱말 찾으면 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거죠. 아이들이 한글을 떼기 시작하면 확실히 놀이의 질이 좀 높아진다고 하나? 그쵸, 이런 그쵸. 느낌이 들더라고요. 훨씬 레벨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저는 아이랑 장시간 차로 이동할 때 한 3-4시간 차로 가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끝말잇기 하면 또 좀 지겨워져, 어느 순간에는. 그러면은 단어로만 하기 좀 지루하다 그러면은 저는 이거를 구 단위 문장 수준에서도 늘려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 갔어요. 문장으로. 요구르트를 먹고 싶니? 니? 그럼 이제 니니까 이도 되는 거지. 그렇죠. 뭐 이를 잘 닦아요. 요로 자꾸 하면 이를 잘 닦아보자든지 이를 잘 닦아보자. 자동차를 타고 붕붕 떠나요. 자꾸 요로 잘 끝나네. 맞아요. 하다 보면은 문장은 요, 다, 그러네. 이렇게 되니까 요것도 좀 다양하게 바꿔볼 수 있어요. 뭐 해보자, 할래?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아무 말 대잔치 같아도 아이들이 유창하게 문장으로 구사하는 게 아직은 또 충분히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끝말잇기를 구나 문장 수준에서 연습하는 게 아이들의 언어 발달, 창의력, 사고력 이런 거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랑 끝말잇기 하다 보면 맨날 저랑 하면은 비슷비슷한 단어 목록에서 나오는데 한 번은 친구 엄마랑 같이 넷이서 끝말잇기를 했는데 평소에 끝말잇기 내가 할 때 쓰지 않았던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랑 만났을 때 끝말잇기를 해보는 것도 참 좋더라고요. 끝말잇기를 충분히 하셨다면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말허리 읽기 놀이를 추천해 볼게요. 이 놀이는 저희가 예전에 문해력 관련 책 리뷰하면서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는 저희 아이들도 모두 어려서 그렇게 충분히 많이 즐기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이 나이를 먹었으니까 훨씬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은 예를 들어 고구마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끝말잇기 같은 경우에는 마로 시작하게 마늘, 마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허리는 고구마, 구가 말의 가운데, 그래서 구로 말을 이어나가는 거죠. 구렁이, 구기자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건 꼭 삼음절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삼음절이 돼야 허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저희가 해볼까요? 또? 그럼 고구마, 구렁이. 렁? 잠깐만. 그럼 이제 렁은 엉으로 엉덩이 시작합니다. 이런 거. 덩덩이. 그러면 저는 덩기덕. 덩기덕. 이상했어요. 덩기덕이 뭐야? 이러면 아니 그거 있잖아. 우리 장구 칠 때 덩기덕 쿵더러러 하잖아. 그거 할 때 덩기덕이야. 이거 왜냐면은 어렵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건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덩기덕 하면은 기차역. 차임표.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또 연습하다 보면은 다양하게 나오고 아이들도 재미 붙이면 세 글자 들어가는 낱말 뭐지 하고 미리 좀 창고에 쌓아놓듯이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같이 해보자 하고.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세 글자 아니어도 5글자, 7글자 이렇게 홀수 글자들은 다 허리가 있잖아요. 7글자도 있어? 그렇지. 7글자까지는 안 해봤는데. 티라노사우루스.
오. 티라노사우루스. 그건 그럼 허리가 뭔지 찾는데 한참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맞아. 훈련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언어 활동이 수학 활동도 되고 사고력 활동도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5글자로 한다 하면은 오징어 게임. 그러면은 허리가 어잖아요. 그럼 어로 한번 해볼래? 어로 5글자야. 어렵다. 아니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어디로 가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문장도. 문장도 되는 거구나. 어디로 가지? 그래. 그러면 그러면 로 해도 되고 오 해도 되고. 오늘은 맑음.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은으로 하면은 은수저 챙겨 뭐 이런 식으로 아무말 대잔치.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말 대잔치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아이들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죠. 자기가 창조해내는 거잖아요. 어휘력뿐만이 아니라 언어 능력 전반을 향상시킬 수 있는 놀이죠. 3번째 소개할 말놀이는 꽁지 따기 말놀이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요 노래 다들 아시죠? 이렇게 어떤 이제 문장이나 구에서 꽁지, 꼬리 부분을 이어서 나가는 거예요. 이 놀이는 단어 자체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맥과 의미를 연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한번 저희가 해볼게요. 아기는 귀여워. 귀여우면 강아지. 강아지는 따뜻해. 따뜻하면 손모아 장갑. 손모아 장갑은 목도리랑 어울리니까. 목도리는 길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끝말잇기나 말허리 읽기 놀이가 발음 중심, 글자 중심의 놀이였다면 지금 이 꽁지 따기 놀이는 단어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문맥을 파악해서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높은 고차원의 말놀이일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아이도 제가 안 알려줬는데도 학교에서 이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이런 식으로 해서 배워와가지고 자기가 막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아 엄청 창의적인데? 막 이러면서 놀랬거든요. 맞아. 왜냐면 이거 해보면은 아이들이 오히려 어른들보다 더 잘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저희 아이와 이 응가 말놀이라는 그림책을 보고 자연스럽게 꽁지 따기 놀이를 했거든요. 이 책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로 시작해서 응가 이야기로 넘어가요. 근데 아이들이 또 응가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대왕 응가는 커, 크면 코끼리 응가, 뭐 코끼리 응가는 재활용해 이래요. 그럼 코끼리 응가가 재활용한다고? 뭐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중간에는 누에 응가는 깨끗해 또 이래요. 응가는 찌찌한 줄 알았는데 깨끗하다고? 이렇게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연스럽게 자극을 하는데 이 그림책에서 아주 쉽고 재미있게 그림으로 잘 설명을 해주니까 우리 엄마들 입장에서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재밌는데 지식 한 스푼. 그렇죠. 4번째 소개할 말놀이는 거꾸로 말하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사과 하면 과사, 오이 하면 이오 이렇게 단어의 음절을 거꾸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놀이를 즐겨 하면 아이는 단어의 음절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발음 규칙을 더욱 세밀하게 익혀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세미 이걸 거꾸로 할 때 미세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미수세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이들 입장에서 수세미는 친근하지만 이걸 거꾸로 한다고 했을 때는 음절을 자연스럽게 분리했다가 다시 결합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려운 게 아이들이 철자 지식 자체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작업 기억력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작업 기억력이 뭐죠? 작업 기억은 짧은 시간 동안 머릿속에 정보를 유지하고 있다가 얘를 잘 조작하는 능력과 관련되거든요. 그러니까 3글자 딱 머릿속에 넣고 순서 바꾸고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유아 후반기 아이들한테는 아직 작업 기억 폭 자체도 굉장히 좁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인지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놀이이기도 해요. 저희 아이 끝말잇기는 되게 좋아하는데 거꾸로 말하기 해보자 이러니까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맞아, 어려워. 왜냐면 유아기 아이들은 이제 한글 낸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2글자도 처음에 쉽지가 않아요. 딸기 하면 기딸 자체가 어려워.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3글자로 넘어가는 건 사실 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한 7세 후반부터 초등 저학년 아이들은 또 할 수 있고, 혜준이가 지금 7세니까 한글 떼고 한 2글자 정도는 그래도 좀 즐겨볼 수 있어요. 3글자도 자기 이름으로 하면 그런 것도 좋아하더라고요. 한글을 떼고 하면 확실히 더 쉬운
쉬운 게 그전에는 한글이 없으니까 거의 정말 청각적인 작업 기억만 맞아요, 써야 맞아. 되잖아요. 그런데 한글을 떼면 이제 시각적으로도 글자를 기억을 할 수 있으니까 훨씬 쉽지. 세 글자도 만약에 토마토, 기러기 이거 쉬워요. 그치? 그러네. 재밌잖아요. 근데 만약에 고구마 해봐 이렇게 하면은 마고구 이래요. 보통은. 근데 이게 마구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색연필 이렇게 하면은 필연색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필색연 이렇게 맞아. 하기도 하고 필연생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철자 지식이 어느 정도 바탕이 되어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 두 글자 이음절부터 시작해서 삼음절, 사음절 이렇게 늘려나가시면 되는 거고 받침 없는 것부터 받침 있는 거. 받침 있는 것 중에서도 쓰여진 그대로 소리 나는 거, 줄넘기, 색연필 이런 것처럼 음운 변동 규칙이 적용되는 거는 좀 나중에 하는 게 좋거든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말놀이는 초성게임입니다. 초성게임 다들 아시죠? 만약에 기역, 지읒 어떤 낱말이게 하면은 과자, 감자, 공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초성게임인데요. 한글 뗀 아이들이 초성게임 하면은 철자 지식도 익히고 발음도 정확하게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게 난이도가 좀 있는 놀이다 보니까 어린 유초등 아이들이랑 함께 할 때에는 난이도 조절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역, 지읒 아니면은 니은, 시옷 이런 식으로 그 초성에 해당하는 글자만 이야기해도 된다. 이렇게 처음에는 하셔도 되고 어떤 하나의 주제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 해보자. 아니면 세계 명작에 나오는 공주 이름으로 해보자. 이렇게 하면 훨씬 아이들이 재미있게 집중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해봤어요. 목표 단어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거울이라는 답을 설정하고 기역, 이응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힌트 없이 아이가 그냥 처음부터 맞추면 3점. 힌트를 하나 주고 맞추면 2점. 힌트를 2개 주고 맞추면 1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우리 퀴즈 내듯이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아이랑 밖에서 막 대기해야 될 때 조그만 수첩 같은 거 가지고 다니다가 거기에다가 볼펜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초성게임 했었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되게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게임 하나 가져왔어요. 초성게임을 보드게임으로 하는 건데 저는 원래는 상담하는 곳에 흔한 남매 초성게임이 있었어요. 한글 읽기 쓰기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게임으로 하면은 되게 즐겨해서 저희 아이랑은 베개나 초성게임을 사봤거든요. 나는 베개나는 뭐야? 베개나도 아주 유명한 유튜버더라고. 몰랐어. 베개나가? 그래서 나 이거 보면서 우리도 유명한 유튜버에서 우리도 하나 만들까? 보드게임 하나 출시하고 싶다 이런 생각했어. 재밌겠다. 재밌어. 이거 궁금하다. 유진이도 되게 좋아해. 두피도 작고. 이런 식으로 글자가 쓰여져 있는 카드가 있어요. 요거를 스택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 장 뽑아서 100이라고 하는데 여기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각각의 카드들을 3장씩 3줄 9개를 이렇게 놓는 거예요. 요걸로 첫 소리로 시작하는 초성 낱말을 먼저 부르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카드를. 이음절, 삼음절 상관없고. 그쵸. 이음전, 삼음전 상관없는데 요 찬스 카드가 있거든요. 찬스 카드는 다 되는 거야. 아무거나. 근데 이 찬스 카드를 쓸 때는 삼음절 이상으로 해야 돼요. 그거 한번 해보실래요? 나라? 요걸 다 같이 가져가고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채우는 거예요. 얘를 바꾸는 이렇게 해서 스택에 있는 카드를 다 쓰면 게임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게임으로 하니까 확실히 집중해야 되고 머릿속으로 계속 가능성이 있는 단어들을 떠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재밌게 한다는 거죠. 전혀 공부 뭐 학습 이런 느낌 안 들고 괜찮다. 그리고 저도 너무 이기고 싶은 거예요. 아이랑 할 때. 근데 여기 대표 글자가 쌍시옷 나올 때가 제일 난감해. 쌍시옷 나올 때 약간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싸대기 했잖아. 이소거 아닙니까? 승부에 눈이 멀어서.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되게 이거 재밌어가지고 그러네. 진짜 강추. 왜냐면 이거 하면서 평소에 잘 안 쓰는 단어들 있잖아요. 난처하다, 하필, 오너먼트 이렇게 어휘의 유창성을 길러주기에 너무 적합하고
그리고 사고력, 집중력 다 들어가 있어. 너무 재밌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소개한 말놀이 잘 들어보셨나요? 말놀이의 좋은 점은 아이들의 어휘력이라든지 사고력, 그리고 창의력 이런 많은 인지 능력들을 키워주는 데 도움이 되면서도 정말 재미있다는 거, 그리고 가족 간에 의사소통하고 깔깔 웃고 이런 시간을 선사하거든요. 이렇게 충분히 말놀이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언어 능력을 키워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아육톡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도 따르릉 울려주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